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힘없이 흘러내렸던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이 1% 안팎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임상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계감을 안고 시작했는데 국내 확진자 수도 증가하면서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코스피는 2380선 겨우 지켰고 코스닥은 861포인트로 21선도 지지해주지 못했는데요.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도가 강했습니다. 기관은 거래소 시장에서 3,70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2,100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개인이 양시장에서 각각 4,000억 원, 2,700억 원가량 매수로 방어를 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국 시장 대비해서도 그리고 다른 아시아장 대비로도 낙폭이 더 컸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하락으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은 어떤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간추린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하시죠. 뉴욕 증시는 이거래일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3분기 기업 실적과 추가 부양책을 주목했는데요.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이 엇갈린 가운데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대선까지 부양책이 합의되기 어렵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부양책 타결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협상이 쉽지 않다며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WTI가 2%대 상승으로 41.04달러를, 브렌트유도 나란히 2%대 상승으로 43.32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든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협력과 감산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며 감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사우디는 오펙 플러스 감산안과 관련해 감산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 증산하는 시점을 내년 초에서 내년 1분기 말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처드 클라리다 미 연준 부의장은 미국 GDP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하려면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했지만 9월 실업률이 7.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물가 상승률도 연준의 장기 목표인 2%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거라면서 추가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연준이 물가 상승률이 2%를 넘겨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은 일자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약 증거금 58조 원이 몰렸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 입성합니다.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은 4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이미 국내 엔터 3사 합산 시총을 넘어섰는데요. 상장 첫날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7월에 SK바이오팜 이후 열리지 않던 상장 기념식이 8시 50분부터 열리는데 이 행사는 빅히트 유튜브 채널로 전 세계에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58% 빠지면서 28,514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66% 하락이었습니다. 3,48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0.8%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11,76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2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하기는 했지만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부양책이 대선 전까지 합의되기 어렵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실망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간밤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아신 것처럼 오늘 3대 지수가 하락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하셨고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시장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내놓을 때마다 상당히 출렁거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3일,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도 변동성 큰 장세에 들어섰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새로운 인물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어저께와 오늘 밤사이 거쳐 했던 얘기가 뭐냐면 결국 미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기 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 오갔었는데 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당분간 그러니까 11월 3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 전까지 경기 부양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장 시작 전에 시작할 때는 빨간불 그리고 장 하락하고 보니 소폭이나마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잠깐 좀 화면을 통해서 몇 가지 좀 트위터의 내용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본적인 특징 관련돼서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체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무누신 미 재무장관의 어떤 경기 부양책 발언 그리고 코로나19 등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게 지난 그 10월 7일입니다. 10월 7일의 트위터의 내용을 보면 10월 7일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군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퇴원 이후에 코멘트가 이것입니다. 여전히 낸시 펠로시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하원 의장입니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좀 각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위터의 내용을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 이후에 나왔던 트위터의 주된 내용을 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2조 4천억 달러의 어떤 경기 부양책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 그리고 다만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조 4천억까지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고 지난 10월 7일 기준으로는 1조 6천억 달러 그리고 지금은 1조 8천억 달러까지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상당히 좀 의견이 분분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난 10월 7일 날 내용을 보면 결국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경기 부양책을 11월 3일까지 안 하겠다는 것들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관대하게 좀 해도 1조 6천억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미 10월 7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는 경기 부양을 안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선언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러면 이 또 다른 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기 부양을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업이나 이렇게 경제 주체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하는 것인데 개인에 있어서도 좀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10월 7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군병원에 나오고 나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1,200달러 그러니까 개인당 여기 스티뮬러스 체크 그러니까는 그 개인당 1,200달러 한국 돈으로 보면 약 14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개인의 한국의 재난지원금처럼 1인당 1,200달러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낸시 펠로우 의장이 즉시 해라. 빨리 타결하면 내가 언제든지 사인할 준비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11월 3일 대선 전까지 경기 부양은 하지 않지만 그리고 선거의 주체인 국민들에게는 1,200달러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내가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개인의 투자 주체인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재난지원금을 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무누신 미 재무장관의 11월 3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 봤고요. 그럼 좀 실적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업들의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15일이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이 그동안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의 실적과 맞물려서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올 같은 경우에는 211달러 그러니까 0.2%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던 종목도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그러죠. BAC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하락 그리고 오늘은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3분기 실적이 있어서 상당히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코로나19 관련돼서 그동안 몇몇 미국의 대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좀 만들었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백신 관련돼서 상당히 좀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미국이 코로나19에 대해 상당히 충격이 커지고 있고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게 된다면 결국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관련돼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잘 막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이슈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여전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번에 대선 때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유가에 대한 평가는 여러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유가가 여전히 배럴당 40달러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러시아 등 소위 그 오펙 플러스죠. 오펙 플러스 러시아 등 소위 산유국가 어떻게 되냐면 감산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산 의견은 두 가지죠. 현재까지 유가가 배럴당 40달러에 머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적다는 부분이고요. 수요가 적게 된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공장이 못 돌아서 그만큼 유가가 상당히 40달러로 멈춰 있다면 결국 감산하게 된다면 똑같은 요건과 관련돼서 수요는 똑같지만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면 유가가 배럴당 40달러에서 50달러, 많게는 60달러를 겨냥해서 감산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경기 부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즉 그리고 코로나19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면 유가는 여전히 40달러 밴드에서 머문다는 판단 속에서 오늘 유가가 소폭이나마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의 실적과 유가 상황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플이 처음으로 5G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 12 시리즈를 공개를 했습니다. 화웨이 퇴출과 애플의 진출로 지금 그간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던 5G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업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그 몇몇 얘기처럼 화웨이가 가고 애플이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애플 관련돼 상당히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애플의 주가가 일단 주식 분할해서 좀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121달러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한국 시간으로 어저께 새벽 2시입니다. 애플이 그 아이폰 12 그러니까 아이폰 12를 출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저께로 잠깐 돌아가 보죠. 어저께 결국 그 애플의 주력인 그 아이폰 12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주가는 약세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지난 8월 24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월 24일부터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것이 아니죠. 한국으로 보면 액면 분할이지만 미국으로 보면 액면이었기 때문에 주식 분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좀 급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저께 애플이 그 아이폰 12 출시함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애플이 상당히 주력했던 왜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주가 하락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테슬라를 좀 복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난달이죠. 지난달 24일인가요?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일날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 보면 이제는 앞으로 미국이나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막상 발표되는 그날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애플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주가의 패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원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결국 이제는 그 4세대 넘어서 5세대 시장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5세대 시장의 가장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것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5G 스마트폰 경쟁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화웨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시장의 초점인데 현재까지 트렌드를 본다면 화웨이가 이제는 5G 시장에 들어서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그 어저께 나왔던 그 내용인데요. 화웨이가 그동안 제품을 나올 때 저가, 고가 이런 상당히 투 섹션을 가고 있는데 물론 애플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가를 가고 있습니다만 화웨이가 제품 관련돼서 중저가 라인이라고 그러죠. 중저가 라인인 그 아느라는 그쪽 라인이 있는데 그쪽을 지금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결국 화웨이가 이젠 4세대 넘어서 5세대 들어서기 어렵다면 결국 이제는 가격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저가보다는 그동안 중국 제품들 몇몇 제품 특정할 수 없지만 몇몇 제품들이 상당히 좀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좋은 그러니까 대륙의 실수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저가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화웨이가 저가보다도 나는 고가로 가겠다 이런 어떤 판단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화웨이가 5세대에 들어서지 못한 이유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코멘트와 상당히 맞물려 있는데요. 어저께 한국과 미국이 제5차 그러니까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화상을 했습니다. 결국 외교부와 미국의 어떤 이런 경제회의체 화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클린 네트워크 동참을 한국이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클린 네트워크의 어떤 데이터를 좀 설명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화웨이 관련돼 상당히 부정적인 블랙리스트 기업을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가 실은 네트워크 장비에 상당히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미군이나 소위 한국이나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화웨이 제품의 어떤 네트워크를 쓰게 된다면 백도어를 통해서 그 데이터가 중국에 들어간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결국 미국 국익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판단 속에서 화웨이 어떤 제품을 쓰지 못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것을 뭐 쉽게 표현하면 클린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한국과 미국의 경제회의체 그 코멘트 관련돼서 클린 네트워크를 한국이 참석해달라 했다는 걸 보면 정확하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도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엄밀하게 좀 클린 네트워크의 어떤 리뷰를 좀 들어보면 이제는 5세대 통신망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 화웨이가 주로 파는 제품인데요. 이런 어떤 제품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도 클린 네트워크에 동참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의 3대 통신사 관련돼서 SK텔레콤 그리고 KT 관련돼서는 화웨이 제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LG 플러스는 현재 화웨이 제품이 서버에 들어가 있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완곡하게 이제는 LG 플러스도 화웨이를 쓰지 말라 이런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정부 입장은 뭐 당연한 입장이죠. 결국 뭐 개별 기업이 어떤 제품을 쓰고 어떤 부품을 쓰고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트렌드를 보면 한국의 정부 입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개별 기업인 LG 플러스가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화웨이 관련돼서 좀 쓰지 않을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통신 네트워크 어떤 그 애널리스트 페이퍼를 보면 이 서버가 한번 들어가면 이것을 다시 한번 화웨이 이외의 제품을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이게 로딩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LG 플러스가 결국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결국 클린 네트워크 관련돼서 LG 플러스의 주가 상승보다 하락할 악재가 더 늘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정리해 보면 결국 애플 관련돼서 이번에 출시 기본이 결국 아이폰 12가 5세대 들어섰다는 거 보면 이제는 5세대의 어떤 제품을 상당히 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한국이 애플 관련돼서 올해는 출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내년 정도 상반기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트렌드 보면 결국 애플의 제품의 가격과 그리고 삼성에서 또 다른 제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누가 승자가 될지 몰라도 현재까지 기본적인 트렌드가 애플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그 충성도 있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애플이 고가격 그리고 보안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보면 삼성의 갤럭시보다도 애플군으로 충성도의 어떤 트렌드가 좀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어떤 통신업종의 애널리스트 코멘트도 이어서 좀 드려봤습니다. 네, 애플의 5G 아이폰 12 출시 그리고 미국 정부의 클린 네트워크 동참 요구와 관련한 전망들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을 줬었던 코로나19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였죠. 존슨앤존슨의 이 백신 임상 중단에 이어서 어제 일라이릴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중단까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이에 대한 우려를 점점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코로나19를 언제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시장과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런 좀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올 한 해 동안 시장이 상당히 그럴 때마다 꿈틀꿈틀 거렸고요. 국내 기업도 백신이라는 어떤 키워드만 들어서 쓴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던 종목들, 즉 그런 어떤 큰 종목들 우리가 리뷰를 많이 봤는데요.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현재는 거리적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하향했는데 아직 오늘 확진자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저께 데이터를 보면 오늘 확진자 수가 0시 기준으로 100명이 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의견이 나오는 것처럼 코로나19가 그만큼 글로벌 증시는 좀 생뚱맞죠. 증시는 급등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시장의 참여자 그리고 경제 그 실질 데이터는 상당히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코로나19가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 상당히 좀 안착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출근할 때 당연히 이제는 핸드폰과 같이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기본일 정도로 상당히 코로나가 글로벌 그 환경을 상당히 정복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몇몇 기업들이 좀 충격을 좀 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존슨앤존슨이라는 우리는 통상 이것이 뭐 손 관련 뭐 세정제나 이런 어떤 크림 쪽으로 상당히 집중이 있습니다만 백신을 그동안 일상 이상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존슨앤존슨 그러니까 코드로 JNJ라고 보고 있죠. 코로나19 관련돼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존슨앤존슨이 백신에 상당히 강한 기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어떻게 보면 2020년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1월 달 이후에 상당히 1월부터 보면 좋겠죠. 지난 2월 달 1월 이후에 어떻게 보면 미국도 상당히 그 코로나19 관련돼서 충격이 컸을 때 급락했습니다만 3월 20일 전후로 주당 109달러를 전후해가지고 어느덧 148달러.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4월 달에는 157달러까지 급등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존슨앤존슨이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 있을 때마다 주가 급등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4월 달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도 결국 존슨앤존슨이 1차 임상, 2차 임상 그러니까 1차 임상은 상당히 적은 샘플링을 가지고 그동안 만들었던 것들 그 백신을 주사하고 나서 효과를 보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일상이 잘 통과되니 이상을 했습니다만 3상의 결과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결과 중간에 드롭했습니다. 즉 일상 이상의 데이터가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런 판단 속에서 이 임상을 중단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제와 오늘 하락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저께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어저께 존슨앤존슨이 1상 이상 넘어서 3상을 중간에 중단했을 때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원인 불명의 부작용이 생겼다. 이런 어떤 단어 속에서 존슨앤존슨의 3차 임상을 중단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앞서서 처음에 오프닝 멘트로 했었던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에도 그 임상을 중단했습니다.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요. 일라일릴리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라일릴리가 만드는 백신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일라일릴리도 상당히 임상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판단 속에서 존슨앤존슨 그리고 일라일릴리가 항생 치료제 임상 실험을 중단했다는 거 보면 어쩌면 올해도 실은 2달도 안 남았는데요. 2달도 안 남은 올해 내에는 이제 백신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상당히 시장을 좀 우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존슨앤존슨은 보도자를 통해서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요. 백신의 최종 임상시험을 수요일 내 다시 시작하기를 희망한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통상 회사에서 이런 코멘트를 많이 합니다. 즉 임상은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3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코멘트는 결국 기계적인 코멘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존슨 홉킨스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지난 시기에 1월 달에는 뭐 몇백만 명 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스팟으로 자료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확진자가 3,80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글로벌 지도에 보면 빨간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이 백신을 관련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1월 달과 지금의 차이가 뭐죠?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으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벌과금을 이후에는 물게 될 것이고 손 세정제를 쓰고 그리고 마스크를 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에 어떤 걸리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딜레마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확진에 걸렸을 정도로 미국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인도,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백신을 자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미국 이렇게 상당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충격이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요. 자, 미국의 어떤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데이터 그 데일리 데이터를 보시면요. 지난 4월달, 7월달, 10월달 이게 시리얼 데이터인데요. 아무리 미국이 뭐 상당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데일리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보면 결국 코로나19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즉 이제는 독감처럼 코로나19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데이터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번에 IMF가 그 데이터를 계속 나오고 있죠. 6월달 데이터 그리고 10월달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6월달 데이터, 10월달 데이터의 차이가 뭐냐면은 결국 뭐 GDP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6월 달에는 글로벌의 어떤 GDP가 8%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 5.8%. 시장에서는 IMF가 바라보는 6월 달보다 10월 달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전한 변수는 코로나19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IMF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6월 달보다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전제적인 조건은 코로나19가 잡힌다면 이런 단어가 붙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떨어진다면 어쩌면 6월 달보다도 GDP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국인데요. 미국을 잠깐 보실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GDP는 결국 6월 달보다 소폭 상향됐습니다만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즉 그 GDP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의 주가는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딱히 설명드릴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국도 상대적으로 좋아졌다는 표현을 쓰기 조심스럽습니다. 보기에는 0.2지만 지난 6월 달에는 GDP가 올해 2.1% 마이너스, 이번에는 마이너스 1.9%, 즉 0.2% 좋아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경제 성장률이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리해 보면 결국 코로나19 관련돼서 이렇게 치료제가 계속 딜레이 된다 그러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IMF가 바라보는 데이터보다 더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방금 스팟 데이터로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요. 파우치라는 인물 제가 뭐 강조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백신 관련된 상당히 저명한 미국의 박사인데요. 파우치 박사는 이런 코멘트를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백신이 1억 회 분을 연말 출시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코멘트가 그나마 증시에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암울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님과 함께 이슈와 전망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펠리지 투자인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마감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이 1% 안팎의 하락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좀처럼 2,400선 뚫지 못하고 지금 답답하게 갇혀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죠. 이때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무전략이 전략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재미없고요. 당장 뭔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제도 보게 되면은 일단 좀 테마주라고 할까요? 예, 종목들이 좀 미쳐졌던 종목 아니면 새롭게 뭐 좀 시장을 약간 반짝하고 이끌 수 없을까라고 하는 테마만 살아있는 장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대응력이 짧고 강하고 굵게는 아니죠. 예, 짧고 강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 빼고는 지금은 아직은 좀 관망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모멘텀이 없습니다. 게다가 2,400선만 넘어가면은 우리 훌륭하신 기관분들이 주식을 싹 또 정리하는 쪽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더 가고 싶어도 매물 압박이 나온다. 특히 최근 매매 주체 중에서 연기금이 조금 특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특이하다기보다 시장을 방어를 해줬을 때는 언제고 이제 좀 올라왔다고 생각되니까 일단 압박을 즉 매도를 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최근의 동향까지 지켜보게 되면 연기금이 지난 코로나19 사태 전 수준 정도까지도 좀 지분을 줄여가고 있다는 쪽에서 약간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항상 그래 왔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도 기조적으로 매도를 가져온 상황 쪽에서 어떤 기회만 있으면 일단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전략들 보여주는 쪽에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어떤 탄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일단 딱 정확히는 미국 대선이 끝나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모르겠다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살짝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발목을 잡는 게 일단 다음 정권도 정권이지만 또 하나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추가 구제안 관련된 경기부양책이 일단 막혔다라는 관점이죠. 그전에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변심으로 인해서 또 불같은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합의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에 따라서 합의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특히 연말에 이 쇼핑 시즌과 맞이하면서 지금은 좀 돈이 필요할 수 있는 미국의 소비 패턴을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 가게 되면 좀 동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 방점은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나고 그게 해결이 돼야 변화가 나온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대선 끝나면은 부양책이 쏟아질 거고요. 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둘 중에 어느 후보가 됐든 간에 아마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 관점에서 빠르게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고요. 특히 부양책도 누가 됐든 간에 예상보다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이유를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략은 일단 지금은 현금 없다고 하게 되면 좀 약간 정체가 된 상황 쪽이나 좀 하락하는 관점 쪽에서 좀 대응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종목들을 압축해서 현금을 가졌다가 오히려 하락할 때 줍줍하는 전략. 그래서 좀 싸게 줍줍했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의 반응과 같이 변화가 나왔을 때 거기서 일단 누려가자. 안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저점에 좀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이제 오늘은 빅히트 엔터가 상장을 하는 날입니다. 공모가 기준 시총으로도 국내 엔터 3사의 총 합산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앵커님도 암이십니까? 마음은 암입니다. 네. 네, 마음은 아니라고요. 네, 암이가 아니시라는 얘기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제 BTS 관련된 또 요즘에 BTS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떠오르고 있죠. 아무래도 인기 있고 잘 나가다 보니까 어떤 말 한마디에 중국인들이 또 획 변심하고 있는 현상까지 나오고 물론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뭐 중국인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뭐 말을 아끼겠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병역 관련된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BTS 자체적으로는 BTS 멤버들은 군대 가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미리 앞서서 혜택을 주지 말자라는 쪽인데 아마 지금 빅히트 엔터 입장 쪽으로는 차라리 살짝 군대를 면제받았으면 하는 의도가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워낙 의존도가 크고요. 만약에 군대를 갔었을 때 공백을 생각한다라고 되면 당연히 실적에 타격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이 군대에 대한 병역에 대한 얘기가 민감할 수 있는 문제고 앞으로도 이쪽이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당장 내일 입대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직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일단 IPO가 진행이 되면서 과연 따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계속 쭉쭉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분위기인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IPO 열기를 생각을 하게 되면 경쟁률이 높았고 뜨거웠던 종목들은 일단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따상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한 3일 정도가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관련된 SK파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즈도 그랬지만은 열기가 식을 때 정도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청약을 하셔서 보유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항상 패턴들이 그랬죠. 강했다가 한 3, 4일 정도, 일주일을 못 넘기고 주가가 동력이 빠지게 되면은 우리 주르륵 하고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응을 취하시는 게 즉 상한가 풀린다. 그러면 바로 팔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나마 이번에 빅히트는 기관 의무 보유가 미확약, 그러니까 즉 우리 계속 갖고 있겠다라고 확약을 하는 기관이 21.6%밖에 안 되죠. 과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적다란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사주조합이 한 20% 정도로 높게 비중을 가져가다 보니까 기존에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떤 기관 매물이 우리사주조합에서 기관 매물로 더 많이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봤을 때는 기관의 영향력이 조금 더 좀 줄어들고 있다. 기관이 왜 이런 찬밥 신세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좀 청약하고 바로 파니까 찬밥 신세죠. 네, 좀 진드간이 있지 못하고 바로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이런
신세가 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IPO 종목은 기관이 매도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단기적인 또 탄력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게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보호 예속 물량이 풀린다. 그러면 그날 바로 5%에서 7%는 하락해서 출발을 하죠. 그만큼 물량 부담에 대한 변화가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봤었을 때 이번에는 1개월 확약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한 38.6%로 한 달 뒤에 기관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빅히트 엔터에 대해서 나는 BTS를 너무 사랑하고 주주도 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뒤에 기관 물량이 나오면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을 때 그때 상대적으로 싸졌을 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게다가 한 주가가 오늘 35만 1,000원인가요? 예타상이면. 그런데 30만 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벌써 PR이 60배 수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BTS가 빌보드 1위를 하고 그리고 인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PR 60배 이상을 그냥 용인을 해줄까라는 부분들은 살짝 또 걱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단기적 관점 쪽에 지금은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아마 BTS가 부각을 받으면 기존 엔터사가 상대적인 소외가 되면서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오히려 기존 엔터주들을 오히려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상관점적으로 보면서 전략을 짜가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BTS 상장과 또 다른 엔터주들 전략까지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LG화학은 이제 배터리 사업 부문 물적 분할을 앞두고서 주주 달리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3년 동안 주당 10,000원 이상을 배당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관련한 주가 전망과 내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애매하죠. 10,000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딱 10,000원 주면 어떡합니까? 10,000원 배당을 주면은 지금 60몇만 원대 배당 수익률 계산했을 때 1점 몇 프로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약간 그냥 달래기 근데 막상 현실은 이거 봐라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10,000원 이상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3만 원이나 5만 원대 정도까지 가야 그래도 어떤 배당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이 부분이 기존 주주들한테 어떤 위안이나 달래기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LG화학은 꾸준히 돈을 벌었어도 배당에 좀 짠돌이였죠. 왜냐면은 LG화학의 LG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벌어둔 현금을 계속 이쪽에 쏟아붓다 보니까 배당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LG화학이 바뀌었어요라고 새 시장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일단 배당 여력이 최소가 아니 좀 금액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드는데 물론 이건 기업의 현실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실적은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코나 화재로 인해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약간 지금 분위기는 LG화학이 너네가 잘못했잖아 라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죠. GM의 볼트부터 지금 코나까지 LG화학이 어떤 공급한 배터리 쪽에 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이에 따른 우려감이 LG화학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30일 날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물론 주주총회에서는 지금 알려진 얘기가 주가 될 거고 거의 기업 물적 분할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나 특히 지금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LG화학을 바라보는 입장도 회사가 가장 좋은 선택을 했을 뿐 주주한테는 선택이 그렇게 크게 좀 제한된 그리고 특히 내가 좋아하는 LG화학의 2차 전지 쪽을 어느 정도 어떤 지분을 확보하거나 그쪽에 대해서 메리트를 갖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좀 탄력이 떨어지겠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68만 원대에서 60만 원대 같습니다. 이 정도 박스권에서 아직은 정체나 흐름을 보이되 오히려 60만 원대 박스권에서 하단부가 이탈할 가능성도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또 크게 밀리지 않고요. 워낙 성장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또 바로 매수세가 들어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의 하단부 중심에서 대응을 하는 전략 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단기간은 아무리 시장이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련의 어떤 보여줬던
어떤 주주 관련된 행태나 주주에 대한 행태나 아니면은 시장의 관심도를 측정해 봤을 때는 약간 타이밍을 늦춰가면서 잡아보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바라보시되 박스권 하단부 들어오면은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서 단기, 중기 수익률을 꾸린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은 일단 좀 늦춰보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G화학의 주가 전망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나서실 때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춘천 2도, 대전 6도, 대구 10도, 광주는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아 춥겠습니다. 또 아침에 비해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하루 사이 일교차가 10에서 15도 이상으로 크니까요. 큰 일교차 속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아침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영서, 산지 등으로는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내륙과 산지 곳곳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수원과 대전 6도로 매우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수원 18도, 대전 1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속초 7도, 강릉 8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는 아침 기온 7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심하겠습니다. 전해상의 물결은 2m 이하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오늘 낮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상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별한 비 예보가 없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